안녕하세요. 박강물 메인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를 딱 보시는 순간에 벌써 이거 심상치 않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30대 여성분이십니다. 버티컬 본로스가 많이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여러 번 오그멘테이션을 실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을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번 본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 이런 버티컬 본 로스가 생겼습니다. CT상에서 보시면요, 사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틴 리치가 되어 있고 난찬존 골의 라비알 쪽의 골도 아주 건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상 상태입니다. 그러면 21번도 약간의 뒷살 쪽으로 리세션이 되기 시작하고 뒤쪽에 있는 4번 치아도 이렇게 메지알 쪽으로 리세션이 생겼습니다.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실패할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앞에 뒤에 있는 자연치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옆에서 보시면 이런 정도입니다. 교환면에서 보시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상당히 많이 꺼져 있고 또 폭도 많이 줄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 번 수술이 실패하다 보니까 전체 소프티슈가 스카티슈가 되어 있고 또 텐전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버티컬로 소프티슈와 하드티슈를 첨가시키지 않으면 이게 심미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토지너스 본, 블락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 할 수도 있고 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소프티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환자분은 여러 번의 실패 때문에 치과에 대한 또 이런 외과적인 시술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대부분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저는 일단은 여기 텐전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이 어떻게든 티슈를 다시 당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당겨 올리려고 하면 케라틴 진지바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서는요, 이런 상태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당겨 올릴 정도의 케라틴 진지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큰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리시피언트 베드를 만들고 팔레이트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붙었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그런 상태이고요. 두께도 티슈의 폭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FGG가 케라틴 티슈를 만들어주고 또 티슈의 볼륨도 증가시켰기 때문에 폭은 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당겨 올려줘야 되겠죠. 당겨 올리면서 이것을 본만 만들까 아니면 임플란트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임플란트의 식립과 함께 컨토리제이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죠. 다시 마취를 하고 플랩을 다시 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고 보시면 리치가 형태가 만만찮죠. 그러니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앞에 다른 원장님이 하셨어요.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하셨대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요, 베이스가 넓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베이스가 아주 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이게 탑이 높이 못 올라가겠죠. 베이스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실패를 담보하는 거나 그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수술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에 하신 우리 교수님도 정말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스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노출된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 한다는 것은 똑같이 실패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잔존골에다가 임플란트 본이라고 하죠. 임플란트 본에다가 스레드 파트가 식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476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76입니다. 그죠?
이쪽은 3.5에 좀 더 길게 이렇게, 왜냐면 산종골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9, 6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립벨트 됐죠. 자, 이렇게 지금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위치이고요. 가운데 부분을 좀 피해서 하나는 팔라탈 쪽으로, 하나는 약간 라비알 쪽으로 식립됐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스레드 파트는 전부 다 본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오센트레이션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오센트레이션 잘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컨투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버티칼로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컨투어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걸 원스테이지로 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 스크루를 연결하고 본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O6 플러스를 써가지고 최대한 티슈를 느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안 했으면 이거보다 또 훨씬 더 타이트 했겠지만 그래도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둔 덕에 이 정도로 이제 스캇 어떻게 보면 텐전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힐링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이 정도의 디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디펙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힐링 되기를 기대한다는 그것도 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 후에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식립은 잘 됐는데 역시 텐전이 벌어졌습니다. 텐전 때문에 이게 오프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 원장님도 똑같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해서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더 디하이슨스가 생기면 그렇죠? 만일에 이게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면 벌써 펠 임플란타이즈 생기겠죠. 그렇지만 머신드 커퍼 에리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 임플란트는 오센트레이션이 됐습니다. 보철물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30대이시거든요. 그리고 전치부잖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소프티슈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오그멘테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버티컬로 어떤 소프티슈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고요. 풀마우스 이런 것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난이도입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서저리 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섹션. 여기 관계 네. 이렇게 네네네. 점선에 있는 거는 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응. 2월. 같이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섹션. 작은 미름. 오케이. 전에보다는 잇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조금 마취하고요. 또 조금 닦아보고, 죄송해요. 조금, 죄송해요. 크게 하시고. 네. 큐렛 좀 주시고요. 배려 큐렛.
살짝 담으시고요. 담으셔도 괜찮아요. 삼켜도 돼요. 석션도 해드리겠지만. 빼드릴까요? 자, 이제 하늘로 약간 쳐다볼까요? 하늘로 약간만. 네. 좋아요. 오른쪽으로 약간만. 블레이드. 액션. 오케이, 땡큐.
뒤집어서. 블레이드 색을 넣어주시고요. 블레이드 없어. 양쪽으로 트레이싱 해볼까요? 앞쪽에도 여기 다시 됐고, 자 약간만 하늘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괜찮아.
다시 블레이드. 이번에는 자, 물이 좀 넘어가요. 그대로 조금. 네네. 여기 밑에 여기 딱 여기 거기 코너에 sektion하고 여기 여기 약간 떨어졌어. 오케이 그렇게. 벌써 돼 있고. 디시버스. 봐요. 절반쯤 했어요, 지금. 그래서, 반대쪽으로 조금 더 맞추면서.
프로믹 슈트. 표미 보드로, 보드로. 이렇게 약간 밀어볼까요? 약간 폴딩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차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이러네, 속상. 움직임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타이트. 그렇죠.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만 봉합하면 됩니다. 오케이. 입안에 적시가 나고 체크 크로미키죠.
맥콜 좀 줄래요?
이쪽은 이제 거의 안정이 됐죠. 플랩이 됐고요. 안쪽에 한 장 더 있어야겠습니다. 뒤쪽에는 방역집시가 없어진 곳에 제가 지금 이쪽은요 보제로 나일론을 주세요. 베이스에서부터 조심. 스나이저 그럼 그냥 둘까요? 그냥 두세요. 그냥 짜면 옆에
크로믹 하나 더 줄래요? 조금만 거의 다 됐어요.
다시 나이론 여기 이제 스웰링이 좀 있을 거니까 조금 최대한 프레쉬를 좀 가져있도록 프레쉬를 가하도록 만들어야겠지. 자, 뒤쪽으로 조금만 더 맞추지. 오케이. 그 소리를. 오늘 수술은 되게 심플했죠. 사실은 뭐 슈츠 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 사실은 크게 까다롭거나 또 뭐 생각이 많은 그런 수술은 또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게 버티컬 디프레션이 있을 때 본을 또 만들어 올리기 힘들 때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VIP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서지컬 필드가 거의 뭐 팔레이트 절반은 또는 절반보다 조금 더 커지는 정도로 서지컬 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거, 또
뭐 가끔씩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아테릴, 팔라탈 아테리나 아테리올이 터져가지고 뭐 브리딩이 펑펑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싫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기술적으로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전에도 제가 이 케이스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예전 라이브 서저리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는 아주 잘 됐고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또 뭐 나중에 힐링을 돼봐야 알긴 하겠죠. 잘 되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 김생님, 매주 수술 많이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따라하는 정도를 이제 넘어서셔야죠. 자, 그다음에 그레고리 김 선생님, 좋은 수술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버티컬 인시전을 근심이나 원심 중 한쪽만 넣고 플랩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릴리징 인시전 시에 버티컬을 주는 경우는 수술저기까지 릴리징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티컬 인시전 안 준 것은 어떻게 릴리징을 줘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3코너 플랩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버티컬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4개의 코너가 있는 플랩이라고 하면 한쪽은 이제 릴리징 없이 버티컬 인시전 없이 한쪽만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그렇게 릴리징 인시전이 된다고 해도 이쪽에 버티컬 인시전이 없는 곳은 릴리징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렇게 이 세 개의 이쪽은 릴리징 없으니까 이쪽만 있겠죠. 릴리징 하게 되면 이쪽만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땡겨 오고 싶다 하시면 버티컬 인시전 들어간 곳에서 쭉 이어서 이 버티컬 서지컬 필드까지 쭉 이어서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좀 코로날로 포지셔닝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름이 아니라 약 복용하거나 주사 맞는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수술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약도 뭐 어떤 약을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사 맞는 골다공증, 제 환자분은 되게 평균이 7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라고 할 만큼 골다공증 주사 또는 약을 다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전부 다 진료 못해요. 또 브론제이 같은 거 걱정해서 우리 네크로시스 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확률을 봐야 되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좀 고용량의 골다공증 주사를 맞거나 또 이렇게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맞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왜 생길까? 이런 브론제이라든지 사실은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 주사약 또는 약의 원리는 그러니까 본 리모델링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 본 로스는 많고 리제너레이션이 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작고 없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없어지는 것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스테오클라스팅이 적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본에 대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약해집니다. 역시 우리 당뇨도 마찬가지고 또 스모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다 말초 혈관에 대한 일단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약해지는 데다가 이런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 역시 이 메타볼리즘을 또 더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과적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외과적인 트라우마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게 임플란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물질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본 리모델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네크로시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크게 확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정을 세게 잡거나 본에 압박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당뇨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스모킹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크레스탈 코티컬 본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스텝 더 드릴링하고 한 20뉴턴 정도만 고정이 되게 하고 코티컬 본에 대한 프레셔가 없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원스테이지 하고 이미디어 로딩 하기보다는 프라이머리 클로즈 했다가 조금 더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제가 약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브리딩 컨트롤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아스피린 정도는 저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이렇게 중재하고 오시죠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뭐 협심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조금씩 하는 그런 정도는 사실 수술에 큰 수술이 아니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 고말린이라든지 이런 정말 이렇게 블리딩 컨트롤에 문제가 되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죠. 아무리 해도 블리딩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뭔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굿덴티스트, 굿덴트 퍼스트.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임플란트 식립 트렌드가 예전부터는 가능하면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는 거에 있다면 적절하게 너무 굵지 않는 잔존골에 충분히 잠기도록 그리고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임플란트를 가능하면 좀 더 깊이 식립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생각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트렌드라는 것이. 제가 처음 임플란트 할 때는 스탠다드 다이아메타가 3.75mm였습니다. 3.75mm를 그것도 익스터널 헥서 이게 스탠다드 사이즈였고요. 와이드 다이아메타가 4mm였습니다. 5mm가 만들어진 것은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어떠죠? 5mm 그 구치부에서 우리가 우리 사부님들이 이렇게 5mm 임플란트 심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구치부에는 익스터널 헥스에도 5mm짜리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한 경우가 생겼죠. 5mm짜리 익스터널 헥스 부러진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mm, 7mm 이렇게 아주 빅 다이아메터를 임플란트를 썼었죠. 그게 이제 레스큐 임플란트 됐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골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잔존골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또 이제 다이아메타가 다시 줄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요즘은 이게 임플란트가 뭐 이런 GBR 많이 안 해도 됐으면 안 해도 좋겠다 뭐 이런 또 디스커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가는 거 심을까? 가늘게 심고 GBR 안 하고 편하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 가는 것은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많이 부러지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인터널 커넥션은 정말 교합 조정 잘하거나 하지 않으면 뭐 저는 오래 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가 돼야 되겠죠. 지금 같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굵은 걸 쓸 수는 곤란하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11도 각도 같으면 최소 4.5mm 그렇죠? 4.5 다이아메타 또는 5 다이아메타를 쓰기를 권해드리고 또뭐 블루 다이아몬드 같으면 4.1mm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게 강도를 만들어냈죠.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주 뒤로 가면 4.4mm 정도. 길이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 가는 것 같지만 여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뭐 짧아도 기능 잘하는데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8.5, 10mm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더 짧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짧은 것이 또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아주 시큐어한 본에 충분히 오센트 될 수 있는 부분 그 위치에 들어간다면 저는 뭐 한 7mm 정도의 오센트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레스텔 본부터 7mm다. 이것은 좀 리스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 굿텐트 선생님 어차피 말씀 주신 대로 임플란트 예후를 결정하는 부위 상방 2mm인 것 같아서 제 기억의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점점 깊이 식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본이 적으면, 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2mm가 2mm, 3mm가 디누데이션 되거나, 그렇죠. 그게 본 디펙이 생기죠. 또는 잘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 생기죠? 크레스탈 2mm가 먼저 본이 없어지죠. 그로부터 이게 컨타미네이션이 지속되면서 이게 자꾸 이제 페림플란타이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BD 커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리도 좋아하지만 BD 커프 하게 되면 그냥 본이 다 있어도 저는 2mm BD 커프를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 제로본러스 컨셉에서 오는 것처럼 한 4mm 이상의 소프티슈 베리어, 그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스레드까지의 소프티슈 베리어가 4mm 돼야 된다는 것이 제로본러스 컨셉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서브크레스탈로 1mm 식립한다. 1mm 갖고 부족하죠. 왜냐하면 진지바가 1mm나 2mm밖에 안 되거든요. 진지바 두께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야 2mm밖에 안 되죠. 또는 3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바이올로지에서 본로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mm 커프를 가진 것을 식립하게 되면 거의 오케이 됩니다. 거의 오케이. 그래서 깊이 식립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깊이만 식립하다 보면 자꾸 보철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BD 커프 2mm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스스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mm 짧은 거, 9mm 심을 것 같으면 7.2를 심어보고 한쪽은 8.5 심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7.2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레고리 김생님 24번 인시전에서 근심 부위는 치근을 일부 남겨놓고 수직 절개하신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로테이션 이제 VIP 플랩을 했잖아요. 근데 이 VIP 플랩 되는 것이 제가 풀 thickness로 서큘러 인시전 넣고 플랩을 다 열었다고 해서 여기가 어태치먼트 생기고 볼륨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있던 본에서부터 티슈 두께가 한 2mm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2mm, 3mm, 또 3mm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루트가 디누데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VIP CT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 도리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늘 습관처럼 매지알 쪽에 약간 본을 약간 그러니까 진지발 약간 남기고 1mm 또는 1.5mm 정도 남기고 인신하는 겁니다. 오늘 깊이 생각 안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D 선생님 VIP CT 플랫 피봇을 돌릴 때 맞출 때 CT의 위 아래쪽 원상태로 맞춰서 위치시켜야 하나요? 피봇 포인트가 접혀서 두꺼워진 경험이 있는데 플랫 방향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CT를 돌려서 하는데 이게 똑같이 돌아가야 되나? CT의 위쪽은 위에 있고 아래쪽은 아래에 있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트위스팅 돼버리면, 꼬이면 역시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서 텐전 없이 앉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근데 오늘 한 것처럼 이 폴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폴딩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CT 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벗 포인트가 이렇게 이래서 돌아가면 이 부분, 그죠? 이게 접혀서 코너가 꺾이는 이 부분이 두꺼워지죠. 릴리징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딱 돌리면 여기가 꺾이면서 두꺼워져 버리죠. 그래서 수술에 아까 인사이시브 캐날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10번 쪽으로 좀 더 릴리징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약간만 더 한 치아나 한 치아 반 정도만 조금 더 이렇게 릴리징이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원데이 이제 선생님 24번 건심부 치관 똑같은 질문이시군요. 네, 플랩을 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 서큘러 인시전보다 어떤 장점에서 유지한지. 그쪽 치아는 만일에 그걸 진지발 남겼잖아요. 수술 부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아주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 수술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인시전 넣고 플랩을 열고 들어가면 그 4번 치아에, 24번 치아에 좋을 게 없겠죠.
좋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그쪽은 그냥 버티컬 인시전 넣고 수술 부위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4보다는 수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럭키 가일생님, 팔라탈 아테리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요? 이거 염려하면요, 굉장히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이 돌아가는 CT에, 그러니까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CT의 양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터지면 정말 땡큐인데 터져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염려, 어떻게 터질 경우 좀 있죠. 터져도 어떻게 매니지할까? 그것만 생각하시지. 이것 때문에 이걸 피해서 가야지 하다 보면 CT의 양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어떤 제품인가요? 그냥 크로믹 것인데요. 어느 회사인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크로믹 슈츠입니다. 오늘 같은 수술인 경우 세카노피는 플랩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그래, 저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세카노피 할 때 이것을 티슈가 충분히 좋으면 그냥 크레스탈 인시전 살짝 넣고 살짝만 벌려서 할 거고요. 만일에 이게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이게 디멘전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보세요. 터널을 좀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의 결과는요, 폭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폭은. 근데 하이트는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트가 조금 폭은 늘어나 있을 거니까 하이트를 조금 덜 올리면 좋겠다 라던 생각이 들면 제가 그렇게 양쪽에 버티컬 인시전 살짝 넣고 살짝 터널링해서 미리 올리는 쪽으로 하고 그 속에 이제 오식스 볼륨엑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서포팅 해주면서 조그마한 구멍만 열어서 세카노피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에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뭘까요? 이런 경우에 가장 큰 합병증은요, 힐링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입니다. 여기 이 사이트에 그 그래프트 사이트가 아니라 도너 사이트에 팔레이트에 거의 풀티크니스 했죠. 거의 아주 얇은 한 1mm 정도의 에피테리움만 빼놓고는 거의 팔라탈에서 풀티크니스로 다 돌려서 빼냈습니다. 이 조직이 다시 리커버리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은 아테리가 너브랑 같이 가죠. 그래서 아테리가 터지지 않은 것 봐서는 너브도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아테리와 너브가 같이 럽처되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이 팔라탈 이게 팔레이트의 어떤 센스에 그러니까 느낌이 좀 둔하다 또는 굉장히 늦게 잘 안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맨디블라 너브처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 티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두께를 보시면 오늘 몇 mm쯤 됐을까요? 한 4mm, 5mm 정도 두께를 통째로 끄집어냈으니까 네, 그 정도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한 3mm 정도는 될지 몰라도 5mm 지금 전체 두께가 다시 다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것이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합병증이라면 블리딩이 생기면 팔라탈 아테리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셨어요? 뭐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말고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티슈 네크로시스 그래도 역시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음에 루이스 선생님,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It should be called like that. Harvesting connective tissue grabbed from the palate. is 테크닉 이름은 앞에서 나왔죠. VIP 이 connective tissue graft라고 합니다. 그죠? VIP가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요. 그렇게
vascular integrated 된 거죠. 그러니까 혈관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공부용생님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팔라탈 로테이션 플랩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하는 플랩 로테이션 방향 전치부 쪽에서 구치부로 돌리는 반대로 한 수술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혈행이 유지되는지와 수술 결과도 통상적인 플랩 디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VIP 플랩을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 사이너스 오로안트랄 피출라 같은 거 생겼을 때 사이너스 하다가 인펙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뻥 뚫리면 그렇게 항상 피출라가 생겨 있죠. 이걸 커버하는 방법이 없죠. VIP 플랩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치부에서 이걸 이렇게 베스큘라리티를 베스를 가지는 그 플랩을 돌려서 이렇게 리지를 커버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베스를 갖고 있다. 베스를 가지고 그래프트 했다 해서 VIP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밑에서부터 떼오니까 여기 아테리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있죠. 그래서 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레탈 아테리를 갖고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블러스 플라이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전치부에서 인사이시브 캐널도 있죠. 그래서 그쪽은 디테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블러스 플라이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냥 프리 그래프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IP 플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치아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케이스는 22, 23번으로 넓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넓이까지가 최대 허용치일까요? 네, 2개 또는 3개 치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팔레트 전체의 팔레트 절반을 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치아 정도가 아마 그 이상은 사실 좀 소스가 그러니까 그래프트 양이 많지가 않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2차 수술 때 에피칼 포지셔닝 플랩을 하시나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그런데 지금은 에피칼 포지셔닝은 어태치 진지바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에피칼 포지셔닝 플랩보다는 일단 버티칼로 티슈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는가를 보고 필요하다면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하든지 에피칼 포지셔닝 플랩을 다시 해야 되겠죠. 디클라우드9 선생님 신의 손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저렇게 넓게 CT를 얻었을 때 도너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 됩니다. 어쨌든 밑에 프레시한 본 티슈가 있으면요, 진지반은 그 위에 소프트 티슈는 다시 힐링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너브에 대한 센세이션이 조금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라 발바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수술과는 관계없지만 상악동 치료 전 거상 시 골리식제가 도움 형태로 퍼지지 않고 수직으로만 걸쭉하게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상악동 염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상악동염이 박리가 덜 돼서 그럴까요?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신 거죠?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때 어떤 기구를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오스템 이렇게 크레스탈 키트를 쓰신다고 하면 동그랗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죠. 그래서 베이스가 좁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베이스가 넓은 경우에는 그 본이 잘 안 되죠. 근데 덴사버를 쓰거나 또는 미카 키트, 매거진에 미카 키트를 쓰게 되면요, 밑에서 본이 들어가면서 밑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본을 퍼뜨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 킷을 쓰시면 거의 대부분 밑 베이스가 아주 넓게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라 종상화산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한라산처럼 이런 형태의 이렇게 본 그래프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럼 됩니다. 덴사버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스카이볼트님 이렇게 1차로 CT를 얻고 치유 후에 혹시라도 2차적으로 CT를 얻으려고 할 때 1차 수술 때문에 스카가 많아서 CT 처치에 어려움이 있나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갖고 가면 한 6개월은 지나야지 다시 처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가 그냥 CT만
페루심 남겨놓고 CT만 갖고 가면요.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 또 CT 그래프트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갖고 가면 6개월 안에는 아마 회복이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차로 또 같은 장소에 또 그래프트를 한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강석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2차 수술 언제쯤 들어갈까요? VIP 플랜 진술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수술 소프티슈 힐링이잖아요. 소프티슈 3개월 기다려야 되겠죠. 최소 3개월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티슈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앞에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힐링이 조금 느리세요. 아니면 밑에 베이살본의 컨디션이 좀 약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가 3개월 뒤에 다른 넥스트 서저리에 들어가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3개월 또는 4개월쯤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리스님, 교과서적인 VIP CT 플랩입니다.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석기 선생님, 팔라탈 아테리를 어떻게 피하는지 블리딩이 없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 생각, 앞에도 말씀드렸죠.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터지면 터지고, 터지면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브리딩이 많이 되면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취도 깨고 좀 그러는데 오늘은 정말 럭키하게 아테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큐 선생님, 수직 증강 시 비흡수성 막을 썼는데 노출되고 막이 감염되고 상방의 잇몸이 다 녹았을 때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보험 만들려고 했는데 넌 리저브를 했는데 노출되고 감염되고 본 다 녹아내리고 밑에 원래 안 하던 것보다 더 나빠지는, 이렇게 해서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와장창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확실히 실패했잖아요. 버티컬 아구멘테이션 또는 호리존탈도 맞으면 실패하면 충분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도 컴플레인하고 나도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프티슈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수술해도 돼? 소프티슈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컨디션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음 수술을 하셔야 되지, 그냥 좀 힐링된 것 같아서 들어가면요, 많은 경우 소프티슈가 아직 다음 수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프티슈가 힐링될 때까지 적어도 3개월, 때로는 4개월, 5개월, 6개월 기다려서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다음 수술을 시도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 판타 오세님, 4번 메지알 쪽에 파필라가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 쭉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내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서는 진지발을 그래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했던 것은 현재 있는 데서 더 내려가지는 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술 한번 하고 나면 0.5에서 1mm 정도 버티컬 본로스가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한 단지 열었다 닫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감지면 그 메지알 쪽에 진지발을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 선생님, 진지발 그래프트 5년 뒤에 프로그노시스 보통 몇 퍼센트 하이트랑 볼륨이 유지된다 보시나요? 이것도 역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0년 지나도 전혀 변함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레지얼하게 점점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스를 쓰느냐, 내가 그래프트 한 커넥티브 티슈가 얼마나 덴스하게 좋은 머티리얼을 쓰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려 있고요. 팻티슈 이런 거 들어가면요, 뭐 흡수 금방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안 버티죠. 근데 오늘은 퀄리티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죠? 커넥티브 티슈의 퀄리티가 좋아서 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퍼센트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VIP CT 올드 컨셉 맞습니다. 올드 컨셉이지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버티컬 아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하드 티슈에 더 이상 우리가 손댈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VIP CT 밖에는 없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심 선생님께서 oldies but goodies.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옛날 컨셉이지만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옛날 방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큐 선생님 전에 시행해 놓은 GBR의 골질 상태를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시행하는 GBR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뼈가 보통 저 정도 골질일까요? 제가 이 라이브 서지를 하면서 GBR 케이스 버티컬 오멘테이션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했죠. 뭐 일리ạc 본 그래프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침본, 심피시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프트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알로그래프트와 엠브랜서스 하기도 하고 한 2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지난 케이스 보면요.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50%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 GBR의 골질은요. 어떤 머티리얼을 쓰느냐, 또 어떤 멤브레인을 쓰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게 따라서 다를 겁니다. 다르게 결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머티리얼과 흔히 쓰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는요. 골질이 아주 단단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그렇게.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GBR 안 하는 방법이 뭐지? 그게 이제 RE를 쓰고 또 BDC를 쓰고 컨토리제이션하고 보험 만들라 하지 말고 컨토만 만들면 되는데 뭐 하려고 보험 만드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예전보다 훨씬 쉽고 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고 그리고 결과도 좋고 하여튼 그래서 삼박자가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두면 뼈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릴까요? 원장님께서는 대개 보통 뭐 최소 3개월, 많이 6개월 정도 기다리시겠죠? 10개월 두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미 기능에 들어가고 나면 뭐 큰 차이는 전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메가젠 차이나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수술 구역에 있는 트랜스포지션 오브 플랩에는 흡수 가능한 실을 사용합니까? 턱 쪽에 콜라겐을 넣는 네. 그러니까 플랩에 크로믹을 쓰느냐 이 말인데요. 네. 안쪽으로 내가 스티치아웃을 해낼 수 있는 곳 외쪽에는 바깥쪽은 그냥 일반적인 나일론 슈처 쓰면 되고요. 속에서 숨어 들어가서 빼내기 힘든 곳은 당연히 흡수사를 써야 되겠죠. 뭐 좀 더 오랫동안 이게 뭐 5, 6개월 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런 것은 한 열흘,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는 흡수되고 없어지는 그런 실입니다. 써야 되겠고 콜라겐은 티슈를 좀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도너 사이트가 너무 얇은 에피세리움만 남아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커넥티브 티슈 콜라겐 멤브레인 넣어줘서 블러드 클롯도 해주고 또 그게 먼저 블러드 클롯을 잡아주면 티슈도 조금 더 향상되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 넣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KGJ 선생님, 이동시키는 CT가 얇을 때 골리식을 동반하는지요? 이것은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그래프트와 CTG를 동시에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블러 스플라이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CTG가 돌아가서 고정이 됐습니다. 얘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주변으로부터 블러 스플라이 받아야 되는데 밑에 본그래프트 하면 일단 본에서부터 올라오는 블러 스플라이가 일단 방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CT마저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CT와 이게 그래프트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블러 스플라이를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식한 선생님, 큐 선생님, 이식한 CT 부위가 봉합 뒤에 노출되는 건 괜찮을까요? 노출 안 되면 더 좋겠죠. 위에 티슈에 원래 있던 플랩에 다 충분히 이렇게 엠베딩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힐링이 더 편안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티슈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중간에 한 2, 3mm 정도는 약간 띠처럼 노출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당겨서 그럼 릴리징에 더 당겨 올릴 거냐? 글쎄요. 그래서 일단은 노출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send to my learn 왓츠앱으로 보내달라고요? 네, 왓츠앱 언제 기회가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선생님 100일까지 단 1회 남았네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라이브스 보는 재미가 사라지겠군요. 매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할 건데요. 단 라이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토크쇼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Q&A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재밌는 케이스가 생기면 라이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은 그때 하려고 합니다. 뭐 약간은 지금부터 딱 몇 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곤란하지만 그냥 좀 조금만 최종 보철물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소사랑 선생님 100회가 마지막인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이브 서저리는 100회까지만 하고요. 지금 뭐 어떤 질문을 어떤 그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라이브 서저리로 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제 강의용 슬라이드 중에서 그 테마에 맞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또 라이브는 라이브대로의 묘미가 있지만 그냥 슬라이드로 강의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회는 다음이 100회입니다. 100회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환자분이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100회 동안 라이브 서재를 하면서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총망라되는 그런 라이브 서저리가 아닐까. 그래서 좀 재밌지만 좀 까다롭지만 재미있는 그런 마지막 라이브 서저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